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월급을 대충 적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연장, 휴일까지 발생하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까지 발생하는 곳이라면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월급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사업주 여러분,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요즘 경영 진짜 어려우시죠? 인건비, 임대료, 재료값.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벅찬데 근로계약서까지 신경 써야 한다니 솔직히 말하면 귀찮고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근로계약서 그냥 형식적으로 쓰거나 아예 안 쓰면 몇백만 원, 심하면 그 이상의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건 중에는 계약서를 대충 작성했다가 주휴수당을 몰아서 청구당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 괜찮겠지 했다가 막상 법으로 보고되는 조항에 걸려서 큰돈 나간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은 적용이 되고요. 또 다른 조항은 적용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근거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당연히 모든 해석은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은 사업자가 더 강자라고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당연히 증거가 없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는 통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계약서 한 장이 분쟁 예방 보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핵심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는 당연히 명확히 좀 써주셔야 되겠죠.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종사해야 될 업무를 기재한 다음에 이어서 기타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라고 표시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이다라고 하면 서빙 및 기타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 이런 식으로 표기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근로자의 업무를 서빙이라고만 기재를 해놓으면 그 업무 이외에 솔직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빙 이외에 필요하면 다양한 업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 나는 서빙으로만 들어왔는데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서빙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그 이외의 업무를 지시한다. 그러면 저는 근로계약서상 서빙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다른 건 하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 내용, 그러니까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가 종사해야 될 특정 업무 및 기타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당연히 정해줘야 되겠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처럼 구체적으로 좀 적으시고요. 휴일도 매주 일요일 또는 격주 토요일처럼 반드시 명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 시급으로는 그 시간 동안 보장을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연장근로를 하게 되거나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그 시간도 잘 적어 놓으셔야 하고요. 자, 이제부터 진짜 가장 중요한 임금입니다. 자, 요거 자료 한번 보실래요? 제가 최근에 수행한 사건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거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에서 금요일이고요. 소정근로시간은 매일 2시부터 5시니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아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급을 120만 원이라고 적어놓고 괄호치고 시급을 2만 원이라고까지 별도 표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 근로자의 일주의 총 근로시간은 15시간이니까 주휴수당을 제외한 실근로에 대한 급여는 15시간 곱하기 4.345주 곱하기 2만원 하면 130만 3,500원이 나와요. 그럼 주휴수당은 한 주에 3시간씩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3시간 곱하기 4.345주 곱하기 2만원을 하면 26만 7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총 월급은 156만 4,200원이 되는 거죠. 차액만 약 36만 원이 발생해요. 차라리 이 해당 사업주가 시급을 표기하지 않았다면 2만 원이라는 시급 표기가 없었다면
월 총 유급으로 이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되는 시간이 주휴시소 포함해서 한 주 18시간 되겠죠. 그러면 월은 18시간 곱하기 4.345주 하면 되니까 78.21시간 나오거든요. 그럼 120만 원, 총 월급에서 120만 원에서 78.21시간을 나누면 해당 직원의 시급은 15,343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주 입장에 기본급에 그리고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면 솔직히 노동청에서도 뭐 월급제는 원래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했을 텐데 시급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차익이 너무 큰 거죠. 물론 이 사업주는 이제 120만 원을 계산할 때 이런 시수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15,343원으로 시급 계산해도 월급에서 약간의 차익분이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 근로자가 1년이 지나서 차액만 거의 400만 원 넘게 발생을 하게 됐어요. 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월급을 대충 적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연장, 휴일까지 발생하는, 그러니까 휴일 근로까지 발생하는 곳이라면 이 부분까지 신경 써서 월급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5인 미만 사업장 그 사업주분들 근로계약서는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한 형식이 아니고요.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의 방패가 됩니다. 역으로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입장에 칼이 되겠죠. 그런데 계약서 한 장, 조건 몇 줄만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수백만 원 물어주는 상황을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년 동안 직원 한 명이라도 고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오늘 그 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분쟁에 몇 배의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상담하면서 조금만 일찍 저랑 상담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 사업장의 실제 상황, 직원 근무 형태, 업종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드립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은 물론이고요. 사장님을 지켜줄 방어 조항까지 꼼꼼히 넣어드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문의 방법 적어뒀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제안 내용 받아보세요. 사장님의 사업이 오래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언제든 옆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